안녕하십니까.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신경외과 성재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우리가 흔하게 느낄 수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 주부입니다. 며칠 전에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어지러워 휘청거린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접시를 깨진 않았는데 귀 문제인가 싶다가도 부모님 두 분 모두 고혈압으로 고생하셨고 작년에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더라 혹시 뇌 쪽 문제는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가족력인지 저 역시 혈압이 높아 혈압약을 처방받아 혈압을 관리한 지는 10년쯤 됐고요. 금방 괜찮아지길래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겪은 증상이 뇌졸중 초기 증상에 해당하는 건가요? 맞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금방 괜찮아졌다. 이분의 증상이 과연 뇌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가족력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실 텐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걱정이 많으실 그럴 질문 같기도 하고요.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요. 어지럼증 증상이 뇌졸중 초기 증상이냐? 어지럼증 하나만 있을 때에는 가능성이 이제 양분이 됩니다. 이거는 뇌 아니면 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뇌 쪽을 갖다가 더 볼 수 있는 거는 증상이 한두 가지가 더 끼어들면은 뇌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지러워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지 하고 전화기를 잡는데 말이 안 났다. 손이 잘 안 눌러지고 힘에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뇌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뇌 안으로 피가 일시적으로 잘 못 가서 허혈성 뇌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한번 귀 때문에 어지러웠다는 것은 그렇게 반복이 자주 되지 않는데 어지럼증이 자꾸만 반복되고 오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자주 온다 그럴 때는 뇌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희하고 상의를 하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뇌졸중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뇌세포에는 계속 피가 지나가줘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혈관은 아주 굵고 튼튼한데 그 혈관에 들어가는 피가 느리다든지 그런 요건을 만들면은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은 높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혈관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혈압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피가 잘 갔는데 그럼 이상하니까는 계속해서 압력을 높여요. 그러면 혈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터질 것 같으니까는 자꾸만 점점 두꺼워져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막히면은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다른 혈관들은 계속 좁아지는데 멀뚱멀뚱하게 그냥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압력이 치게 되면 거기는 터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는 자동차가 자동 주행을 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언덕질에 가면은 출력을 훅 높이고 뭐 내리막길에서 낮추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략근이 존재합니다. 오므리는 그런 게 존재해요. 그런데 높은 혈압이 있으면은 이걸 다 망가뜨립니다. 뽀개고 다녀요. 압력으로 이 혈관벽을 치다 보면은 닳아서 망가지게 되거든요. 망가진 상태에서 그냥 굳어버리고 계속하는 동맥경화가 오게 되고 그럼 아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혈압약을 드셔서 압력을 낮춰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의 50% 이상은 치료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으로 진단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뇌졸중은 두 가지로 대별되죠. 혈관이 터져도 뇌혈관이 망가지는 거고 맥혀도 망가지는 거고. 근데 처음에는 증상이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혈관이 망가져서 뇌세포가 손상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간지는 몰라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오셔서 뇌혈관이 막힌 건지 터진 건지를 일단은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힌 경우는 혈액순환제를 쓰고 혈관 확장제를 써서 빨리 피를 더 가게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뇌출혈이 왔을 때에는 혈압을 떨어뜨리고 지혈제를 쓰고 그 다음에 뇌압을 올라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리고 진단을 하는 데 따라서 다 다른 방법이 있다. 뇌출혈이 왔는데 누구는 수술하고 누구는 수술 안 해요. 수술해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출혈량이 많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왔다고 했을 때 집 앞에 나가서 맨날 눈 치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눈이 웬만큼 오면 혼자 녹겠지 하고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붕이 무너질 것 같거나 문이 안 열릴 때는 할 수 없이 눈을 치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뇌출혈의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뇌를 열고 들어가서 수술함으로써 뇌에 가해지는 2차적 손상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절로 녹게 만들고, 뇌 출혈의 양이 많다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그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방법을 할 수가 있죠. 네 번째 질문은요. 약으로 혈관이 뚫리지 않으면 개도수를 받나요? 눈밭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으면 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혈전 용해제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뽀송뽀송한 새 눈이 있으면 저희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후루룩 녹겠지만 꽝꽝 얼었다, 그럴 때 그는 물을 부어도 아까 새로운 눈처럼 빨리 녹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빠른 시기에는 우리가 혈전 용해제라는 약을 써서 녹일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혈전으로 해서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늦어지죠.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오세요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을 조금 제시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개도술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혀서 뇌가 많이 부어서 생명을 위급하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 할 수 없이 머리뼈를 떼어내거나 뇌가 숨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뇌가 붓고 숨골을 눌리고 생명이 오갈 수 있다, 그럴 때에는 개도술을 해서 뇌를 갖다가 바깥으로 부을 수 있게 만드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치료할 수가 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혈압약 드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어느 의사나 물어봐도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심치 않게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혈압약 먹으면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되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죽을 때까지 먹을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본인이 생활 습관 바뀌고 체중 빼고 해서 혈압이 떨어지면 본인의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은 이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망가질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혈압이다. 그러면 왜 당뇨하고 고지혈증을 갖다가 치료를 해야 되느냐? 당뇨를 갖다가 치료하지 않으시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치 방바닥에 설탕물을 엎지는 것처럼 혈관벽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혈압 조절을 해도 피가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 조절 철저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삼겹살을 드시고 난 다음에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불판을 보면 언짢습니다. 이렇게 끼어 있고, 그런데 혈관벽이 그렇게 되는 게 고지혈증이에요. 그때는 설거지 하듯이 고지혈증 약을 써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여러분의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은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혈압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집에서 본인이 혈압기를 하나 사셔서 집에서 혈압을 재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시면은 작년에 혈압 잴 때에 건강검진에서 괜찮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작년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심장이 뛰면서 뇌 혈관에 얼마나 압력을 때리고 있느냐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집에서 혈압기를 사셔서 혈압을 적어서 선생님들하고 인터뷰하러 한 달, 두 달 가실 때 그 데이터를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정된 혈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죠. 하지만 나한테 올 수 있는 위험성을 떨어뜨리고 혹시 생겼을 때 그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 닥터 사연 중 주인공처럼 일단은 뇌졸중을 의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체 없이 진단과 치료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뇌혈관을 담당하는 저희 의료진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공감 닥터 신경외과 성재훈이었습니다.